원소와 화합물에서 나옵니다. 그죠? 원소와 화합물. 아시다시피 원소들은 그죠? 한 120여 개가 있어요. 자연의 상태에서 개발된다. 더 이상 화학적인 성분으로 분해를 시켜보려고 했을 때 안 쪼개지는 최소 성분이야. 오케이? 최소한의 성분. 그죠? 그리고 그 원소들이 가지는 나름의 전기적, 화학적, 나름의 성질들 덕분에 특정 원소가 또 특정 원소와 화학적 결합을 형성해서 물이나 이산화탄소나 그지? 그럼 봐봐. 물은 H2O 이렇게 쓰니까 H라는 원소와 O라는 원소 하나가 그지? H라는 원소와 O라는 원소들이 각각 있을 건데 그 각각의 원소들이 이제 얘는 2개 나온 얘 하나 이렇게 결합해서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때여야지만 고유한 물이라는 성질을 갖는 거야. CO2도 마찬가지. C라는 원소가 있고 이 C라는 원소에 O라는 원소가 이렇게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을 때여야지만 이산화탄소라는 고유한 성질을 갖는 거야. 돼요? 그래서 원소들끼리 화학적 결합을 통해 고유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 알갱이 뭘 만드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여러 종류의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학적 성질을 갖는 것,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걸 지난 시간에 배웠을 거야. 오케이? 원소는 더 이상 다른 성분으로 나뉠 수 없는 성분. 원소 더 이상 화학적으로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돼요? 자, 여러분 책에 나와있어요. 한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졌다. 더 이상 다른 물질로 화학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나와있죠? 지난 시간 했어요. 저랑하진 않았지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그리고 그들이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여 서로 다른 원소들끼리, 그지? 서로 다른 원소들끼리가 결합해서 물이라고 하는 고유한 화학적 성질을 갖도록 만들어진 거. 이걸 뭐라 한다고? 이런 걸? 네, 화합물이라고 한다고 해. 오른쪽 1번, 2번, 3번 풀었어? 수업 시간에 같이 풀었어? 안 풀었어? 풀어줘봐.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물질. 자, 그래서 한 종류의 원자나 한 종류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게 원소고 그 여러 가지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고유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 물질이 만들어진 게 화합물인데 1, 2, 3번을 나랑 같이 풀어보자. 자, 1번 봐봐.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맞아, 틀려. 원소는 물질을 이루게 하는 이런 것도 물질이야. 이런 것도 물질이야. 물질을 이루게 하는 기본 성분이다. 각각의. 맞죠? 기본 성분이다. 맞습니다.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단순히 섞여 있는 물질이다. 자, 우리 첫 단원 하면서 먼저 배웠어. 그치? 여긴 지금 4단원이잖아. 1단원의 화학에서도 배웠어.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셔야 될 개념이 뭐였어?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과 헷갈리지 않으는 거. 이거 비교야. 화합물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그렇지. 혼합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헷갈리시면 안 돼. 혼합물은 순물질들. 호돈소 물질이나 또는 순물질이라고 하는 여러 각각의 순물질들이 서로 섞여 있는 거예요. 일정 공간에. 오케이? 그래서 물과 소금이 일정 공간에 섞이면 소금물이 되잖아. 배웠죠 우리? 용해도 하면서? 그지?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물질과 소금이라고 하는 물질이 자신의 고유한 화학적 성질을 잃지 않고 섞여서 소금물이 되어 있지. 그럼 소금물은 뭐야? 이 일정 공간 안에 소금과 물 입자가 자신의 성질을 잃지 않고 그 고유한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건 혼합물이잖아. 그지? 그래서 리인시. 그러면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단순히 섞여 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물질이 섞여 있는 게 아니야. 화합물은. 그지? 혼합물이 물질이 섞여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X야. 그지? 단순히 섞여 있는 거야. 이 화합물과 혼합물의 정의를 헷갈리시면 안 돼. 그래서 두 번째 X고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거. 1번의 세 번째. 원소는 다른 물질로 분해할 수 있다. 다른 물질, 다른 더 최소한의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 안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화합물은 성분 물질의 성질이 그대로 한다네. 자, 성분 물질.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라고 있었잖아. 그럼 두 가지 이상의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게 얘가 물이잖아.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게
자, 수소와 산소의 성질을 띄고 있어요. 물에다가 내가 꺼져가는 불씨를 가까이 했더니 갑자기 확 타오른다거나 퍽 소리 내면서 스스로 탄다거나 그래요. 성분 물질에 해당하는 성분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잃고 새로운 물만의 고유한 성질을 갖게 된 거지. 그지?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섞어서 갖고 있는 게 아니야, 화합물을. 그래서 O의 X야. X야. 이해되고 있어요? 확실합니까? 더워 보이는데 리하 안 더워? 오늘 욕한 거 아니야? 18도까지 최고 온도가 오는데 오늘 날씨가 모처럼 봄처럼 덥대요. 근데 이제 최저 온도는 해지면 아마 마이너스 1도까지 떨어질 거야. 그럼 몇 도 차이야? 온도가 19도 거의 20도 차이잖아. 일교차가. 그지? 막 그 어디 여러 나라에서 일교차가 큰 나라 뭐 대한민국을 가라. 뭐 캐리언 봤냐? 캐리언에서도 거의 그냥 한국인은 찐 고중이라고 해서 같은 날씨인데 누구는 반팔 입고 있고 누구는 패딩 입고 있고 그런 날씨야. 그냥 그런 날씨. 그리고 지금 아래는 청바지 안에 내복 안 입고 입었거든요. 내복. 근데 혹시라도 추울까봐 여전히 여근은 입고 있지만 근데 위는 막 더워요. 지금 히트텍이랑 같이 입었더니. 그래서 더울 것 같은데 더우면 잠을 건데 외투를 벗어도 되는데 혹시 안에 반팔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반팔 아니면 벗어도 돼요. 문도 열었지만 더우니까. 자, 알아서 온도 조절하셔서 오늘 안 잘 거다라고 하셨어요. 네, 안 조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4번 화합물은 성분물질 성질이 그대로 나타난다. 틀린 거죠. 원소 화합물은 순물질이므로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자, 우리 첫 시간 1단원 하면서 이미 배웠었어. 순물질과 우리는 물질을 분류할 수 있다. 큰 카테고리로 순물질과 무엇으로 화합물로 구분할 수 있다. 오케이? 미안하다. 순물질과 혼합물로 크게 카테고리를 구분할 수 있다. 돼요? 그럼 그 순물질을 다시 뭐하고 뭐로 나온다? 호전성 물질과 화합물로 나눈다. 그치? 꼭 까먹으면 안 돼. 그리고 일정 공간 안에 이런 순물질들이 자신의 성질을 잃지 않고 균일하게 섞여있으면 균일 혼합물이다. 균일하지 않고 불균일하게 섞여있으면 불균일 혼합물이다. 라고 배웠던 기억이 나시길 바랍니다. 이거 적어줘봐. 어디다가? 저기 비어있는 공간, 뭐 131쪽에 빈 공간 많이 있네. 저 카테고리 잘 적어줘봐. 내일은 비 올 수도 있대. 오. 내가 왜 이렇게 한 줄 알아? 어저께 당근마켓에서 거의 한 원래 새거 물건의 가격이 한 8만 원 정도 하거든? 8만원에서 5만원? 5만원, 8만원 좀 사이즈가 큰데 그 우산꽂이를 만원에 당근을 해왔거든요. 내일 우산꽂이를 써먹을 수 있잖아. 비 온다고 하니까 별게 다 신나요. 이 카테고리의 목차를 꼭 기억하시고 이거는 이렇게 써봐야지. 근데 이번 주에 여행 가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명절 지나고 여행 가는 친구들 꽤 많더라고. 계약하기 전에. 그지? 뭐 수안동이든 봉선동이든 놀 때는 꼭 상관 있나? 학원 다니는 것만 상관이. 그래도 여러분은 출석을 잘 해주셔서 지금 출결 시스템을 도입을 했잖아요. 아주 좋아요. 출결이 까먹지 말고 일찍 오신 분 제발 해주세요. 나도 까먹을 뻔 했잖아. 문자 간다고 연락 온다고. 나가 일찍 간 것 같은데 왜 안 갔나? 잘, 그래서 1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다음 단원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래요. 자, 물의 구성, 무엇은 수소한수다. 자, 원소죠, 원소. 최소한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 그지? 그러니까 원소랑 원자랑 분자랑 여러분 이제 이 단원을 하시면서 안 헷갈리게 잘 잡으셔야 될 개념이 원소와 원자와 분자야. 그리고 뭐 화합물. 어디다 어떤 키워드를 쓰지? 막 이렇게 나와. 그지? 그러니까 원소는 최소한의 성분 개념이야. 성분. 근데 그 최소한의 성분을 자 추상적으로 조금 개념을 잡는 형태다 보니까 이런 거라고 보면 돼. 뭐 과일 바구니에 봐봐. 얘들아 과일 바구니에 자 그림을 좀 못 그려서 알아맞혀 보겠까? 이건 알아맞힐 것 같은데. 설마 이거 보고 계란이라고 하진 않겠지. 과일을 했거든. 과일 요렇게가 있고 요렇게가 있고 요렇게가 있고 그래 좀 크게 그리자. 이
정도는 알아맞힐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예, 수박이요. 똑똑합니다. 참여라고 말 안 해줘서 고마워요. 힌트를 드렸잖아요. 좀 크게. 그죠? 그래서 수박 한 개랑 지금 수박 한 개. 사과 몇 개 있어? 그치? 3개 있지? 그치? 근데 과일의 종류는 몇 개 있어? 그치? 종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두 종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원소 개념이야. 종류 개념으로. 오케이? 사과는 사과만의 고유한 성질, 수박은 수박만의 고유한 맛 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류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 과일 바구니에 총 개수로 보면 4개의 과일이 있지만 그 4개의 전체적인 과일 중에 그 개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뭐야? 원자야. 개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원자. 오케이? 그래서 어떨 때는 수소 원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수소 원소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최소한의 성분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 원소고 성분, 과일의 종류, 과일의 개수 개념으로 가는 건 원자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서로 다른 원소들끼리가 화학적으로 잘 결합해서 고유한 이런 물만의 고유한 이산화탄소만의 화학적 성질을 갖는 것 이런 건 분자야. 과일을 가지고 비유하기는 좀 힘들어서 오케이? 서로 다른 과일 2개를 붙여놨다고 해서 그지? 새로운 맛이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과일의 종류로 분자를 표현하기는 좀 애매해서 그냥 여기로만 설명한 거예요. 분자는 서로 다른 원소들이 결합을 한다거나 등등 해서 고유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 알갱이.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잘 구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2번은 원소, 우리 주변은 모든 물질의 원소로 이루어졌다. 근데 자 3번 볼게. 그러면 원소에 해당하는 것과 화합물에 해당하는 걸 써보세 라고 했어. 자 여러분이 조금씩 야금야금씩 배워지게 되긴 할 건데 걔네들의 자 분자식, 다른 말로 화학식 이런 것들 좀 써줘 볼게. 오케이? 철이라고 하는 것과 물, 질소, 메테인, 아세트나 알륨이 있는데 일단 아래 원소를 마저 하고 하자. 아래 원소를 마저 하고 합시다. 자, 뭐 원소기와 화학식에서 나옵니다. 원소기와 화학식. 그리고 남자 원장님께서 134쪽. 일단 너네들한테 1번부터 20번까지 외워가지고 와 라고 했었을 거야. 혹시 주기율표 뽑아서 주셨었어? 안 주셨어? 자, 한 장씩 드릴게요. 이거 아마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야. 자, 미학 처음 받았어? 처음 봤어 이거? 혹시? 그거 처음 봤어? 여기선 처음이야. 다른 데서 받았었어? 여기. 처음 봤어? 자, 거 위에다가 프린트물 위에다가 이름 써줘. 프린트물 위에다가 이름 써줘. 왜냐면 당분간 계속 쟤를 쓸 거거든. 이름 썼어? 당분간 계속 갖고 다니시면서 외우셔야 돼. 자, 우리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봤어. 어떤 거를? 왜 우리 주변에 자 C라는 원소가 있고 H라는 원소가 각각 있는데, 그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소들끼리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여러 화합물을 만든댔잖아. 원소들끼리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또 다른 고유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 다른 물질을 만든댔죠. 그쵸? 자, 알파벳. 자, 여기 봐봐. 칠판 봐봐. A부터 Z까지 알파벳 몇 개 있어? 세봤어? 몇 개 있어? 알긴 알지만 개수를 세보진 않았지. 몇 개 있어? 26개 있어. A, B, C, D. 그지? 해갖고 쭉 해보면 26개 있어. 26개의 알파벳 조합이 있거든? 근데 그들이 만들어낸 단어는 몇 개야? 100개? 99개? 그 26개의 각각의 A부터 B, C, D, E, F, G 각각을 해가지고 각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는 총 몇 개야? 셀 수 있어? 없지 않아? 너네가 제일 짜증났던 거 아니야? 중학교 1학년 되기 전에 요 정도만 외우고 가는 단어를 중학교 때 마스터할 수 있다 했더니 중학교 1학년 되니까 아니야 중2 올라가면 이건 또 외워야 된대. 아니야 중3 올라갈 때 이 정도 단어들 다 외워야 된대. 단어도 외웠든지 각각의 또 단어들끼리 조합한 수거를 외우래.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또 외워야 되는데 나중에 너는 토플하고 토익 같은 거 하게 되면 또 토익과 토플에서 필요한 또 단어가 또 있어.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아. 왜? 생각해봐. 이렇게 조합하면 버스야. 그지? 버스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근데 여기다 Y만 붙이면 B지. 다른 뜻이지. 겁나 바쁜. 그치? 거기다 순서 바꿔 또. 그지? 그럼 또 다른 뜻이잖아.
각각이 그지? 어떠한 개수와 어떠한 것을 덧붙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각각의 뜻을 갖는 다양한 단어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돼요? 우리도 원소가 1번부터 20번까지 또는 1번부터 거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게 보통 120여 개거든. 그 120여 개의 각각의 원소들이 있는데, 그지? 각각의 원소들이 있는데, 그 원소들 하나하나들이 가지는 원소 하나하나의 화학적 성질들이 있고, 그 원소 하나하나의 화학적 성질들에 의해서 화학 결합을 형성을 하거든.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꼭 C 옆에 H가 최대한 붙으면 4개까지 붙을 수 있어. 근데 절대 H라는 원자가 5개나 6개는 못 붙거든. 이런 물질은 안 만들어져. 오케이? 뭐 CH2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고 CH3까지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지? 근데 이 개수 5개나 6개는 안 되더라고. 왜 그런지 궁금해서 연구를 해본 거. 어떻게? C라는 원소는 화학적인 성질이 어떻게 되지? 원소의 화학적 성질. H라는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어떻게 되지? 궁금했어. 그래서 연구를 해서 막 분석을 해봤더니 나름의 원소들끼리의 화학적 공통성이 있구나 라고 하여서 그 화학적 공통성을 주기성이라고 하여 그 주기성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거야. 돼요? 근데 이걸 1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이 다 외우면 정말 좋겠지만, 여러분이 고2 또는 고등학교 입시를 치르기 전까지 화학을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꼭 필요한 건 원자 번호, 원소들의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번호에 해당하는 원소들의 그 위치를 맞춰서 외워두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위치가 알려주는 뭔가 공통된 포인트, 힌트가 있거든. 돼요? 이해되고 있어요? 진짜예요? 듣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 날까지 더운데 손을 이렇게까지 꽁꽁 싸매가지고 겁나 뜨겁게 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물론 조지가 지금까지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바깥에 미사일이 출격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확실히? 나 뭔 얘기했어요? 뭔 얘기한 거야? 맞아요. 그 원소들 하나하나가 원자들의 번호가 있고, 그 번호들이 나름 원소들 하나하나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 규칙성을, 주기성을 표로 나타낸 게 주기율 표야. 그래서 여러분 책에 지금 어디 134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오케이. 원소들의 주기성을 나타낸 표. 오케이. 근데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어. 우리는 가로 방향, 이렇게 있는 가로 방향을 너는 1주기야, 너는 2주기야, 너는 3주기야. 우리 보통 주기하면 누구누구를 세월호 참사 몇 주기 그걸로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돌아오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그때 그 주기랑 다르게 주기는 가로 방향을 얘기해. 여기 주기표에서 가로 방향을 의미하는 게 주기야. 세로 방향을 의미하는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세로, 이 세로, 그다음 세로, 그다음 이렇게 세로를 의미하는 게 족이야. 오케이? 근데 그 족은 실제 어디서 유래됐냐면 가족 같아요 할 때 그 족에서 유래됐어. 요즘 그러니까 아이들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취업하는 사람들이 중소기업, 저소기업 아니면 가족 족 같아요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많이 유행을 쓰다 보니까 욕한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족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그 족이 패밀리십을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패밀리십. 우리 패밀리. 그러니까 뭔가 혈연 관계 묶어준 걸 우리가 패밀리라고 하잖아요. 같은 키들, 그지? 유전학적으로 유사한. 그래서 거의 세로 방향으로 원소들이 배치가 되게 되면 진짜 그들이 가지는 화학적 규칙성, 공통성이 명확하게, 물리적이나 화학적 공통성이 명확해. 그래서 세로 방향으로 규칙성, 패턴에 따라서 표현을 해놓은 거야. 기억하실 것. 그래서 세로 방향에 해당하는 족은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다, 유사하다. 세로 방향이야. 그래서 세로 방향이 이게 족인데, 자, 몇 족 있어요? 여러분 나눠드렸던 프린트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는 1족이라고 써져 있죠. 그 다음 여기 2족이라고 써져 있죠. 그죠? 그 다음 여기서 3족,
4조, 5조, 6조, 10조, 12조까지 써져 있죠. 여기 사이에. 여기 사이에 뭐 이렇게 축축축축축축 막 여기 막 금속도 되게 많이 있고, 그치? 그치? 오케이. 이 사이에 해당하는 얘네들을 우리는 전이 금속이라고 해. 디테일하게 나중에 또 설명할 거야. 전이 금속에 해당하는 금속 원소들이야. 오케이. 전이 금속이고요. 쭉 축축축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위쪽에 보니까 13족이 있어요. 13족. 그죠?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까지. 그죠? 18. 오늘 18이 많이 나오네요. 자, 오늘 최고 온도는 18도까지 준비했는데 14족, 15족, 16족, 17족, 18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렇게. 자, 1, 2, 3, 4, 5, 6, 7 맞나? 이게 안 돼. 1, 2, 3, 4, 5, 6 자, 여기까지 18조까지 됐니? 됐죠? 오케이? 그래서 세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8개 됐죠? 가로는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7열까지 돼요? 그래서 가로는 총 7줄기가 있고요. 세로는 총 18조까지 있습니다. 됐죠? 못 찾고 계시는 분 있는 것 같아서 주기는 여기로 보면 표에 1주기부터 총 7주기가 있고요. 족은 1쪽부터 18쪽까지 18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근데 우리가 일단은 외우고 가야 돼. 뭘 외우고 가야 돼? 이 원소기호를 이렇게 족과 주기 표에 의해서 20번의 원자 번호까지 1번부터 20번까지 20번의 원자 번호들끼리를 원소의 기호와 이름으로 외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 수소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플레임이 하이드로젠이었거든? 근데 저기 그리스에서는 하이드로제인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지? 얘를 우리 한국으로 넘어와서는 얘를 원자 번호가 제일 작은 첫 번째 번호에 해당하는 얘 수소라고 하자, 한글로는. 그리고 일본어는 쉽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본어, 한국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하이드로젠이라는 그리스 라틴어로 각 나라에서 똑같은 애를 명명하는 게 서로 명명하는 방식이 달라버리면 누가 누구 건지를 각각 가서 또 해석해내고 뭔가를 파악해야 되잖아. 그래서 너무 귀찮은 거야. 베르셀리우스라는 과학자가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알파벳도 많이 있는 것처럼 플레임 처음에 라틴어나 그리스어로 명명이 만약 됐으면 오케이? 명명이 됐으면 그러면 우리가 자 베르셀리우스라는 과학자가 약속을 먼저 제안을 한 거야. 야 우리 그러지 말고 풀네임이 이렇게 있으면 그 풀네임의 맨 첫 글자를 따서 그냥 알파벳 기호로 나타내자. 오케이? 그래서 H라고 쓰면 우리가 수소라고 한국의 애들은 너를 원자번호 1번인 수소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듣도록 돼요? 그리고 원자번호 2번 얘네 어떤 화학적 공통성 때문에 여기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걔의 풀네임은 헬레니움이야. 헬레니움. 근데 얘도 첫 글자가 H가 들어가네. 근데 먼저 수소가 H로 명명이 돼버렸어. 그럼 얘도 헬륨이라고 하는 원자번호 2번을 갖는 얘도 H로 명명하게 되면 누가 누군지 헷갈리잖아. 누가 누구 건지 헷갈리겠지. 그지? 그래서 제일 먼저 명명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와 중첩되지 않도록 얘와 똑같은 기호로 표현되지 않도록 풀네임의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를 쓰고 중간에 어떤 글자를 따든 그지? 중복되지 않도록 너는 두 번째 글자를 따서 소문자로 이렇게 나타나자라고 약속했다고. 돼요? 오케이? 어디 가서도 일본에 가서도 H 있으면 너는 2번의 원자번호에 해당하는 헬륨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된다고. 돼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원소기호를 표현을 하자. 원래 플레임이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이제 제안하신 분은 누구였고? 베르셀리우스였고.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1번에 해당하는 원자번호에서부터 20번에 해당하는 원자번호들까지를 이 위치를 맞춰서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화학식을 완성할 수 있거든.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되는 과정까지도 이해할 수 있거든. 따라서 선생님이 오늘 계속 욕을 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욕톤으로 조금 알려드리거든요. 욕이 애들이 찰져. 애들이 찰지고 내가 좀 찰져. 내가 좀 찰지고 그죠? 또 이 욕을 안 해줘야 된다. 근데 이게 좀 괜히 왠지 욕을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욕을 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약간의 이상한 희열이 있거든요. 분명 나는 공부를 한 건데 욕이야.
녹이면서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총 여러분에게 잠깐 5분의 시간을 드릴 거야. 위치 맞춰서 외워야 되거든? 내가 이렇게 외우게끔 시키면 여러분이 금방 외울 수 있어. 일단 원자번호 1번 여기 칠판 봐봐. 제일 먼저 헬륨이 여기, 수소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수소 다음에 헬륨이 맨 사이드 마치 두 개의 뿔처럼 맨 왼쪽에 뿔, 맨 오른쪽에 뿔 이렇게 양쪽에 뿔 있는 것처럼 두 개. 그러니까 첫 번째 주기에 헬륨, 수소와 헬륨 딱 두 개밖에 없어. 맨 사이드에 1쪽, 맨 사이드에 1쪽 18쪽. 1쪽에 하나, 18쪽에 하나 이렇게 뿔처럼. 그리고 첫 열에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수소랑 헬륨이. 그죠? 그래서 1번, 2번에 해당하는 원자 번호를 갖고 있고 얘는 1번, 얘는 2번. 그 다음 이쪽 아래로 내려가면 수소랑 리튬이라고 하는 아이가 화학적 공통성을 갖고 있어. 화학적 공통성을 갖는 것들끼리 세로 방향으로 배치시킨댔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3번인 거야. 얘는. 자,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10 이렇게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자 번호 3번인 리튬, 너는 4번인 베릴륨이야. 한글이랑 원소교랑 같이 외워야 돼. 그래서 수, 헬, 리, 배 이렇게 외우시고 이쪽은 총 몇 개 있어? 6개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이쪽에 열 안에는 8개가 있는데 여기 2개, 여기 6개, 여기 2개, 여기 6개 이렇게 있는 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총 20번이야. 넌 19번, 20번까지. 이렇게 외울 거야. 여기 사이는 나중에 한꺼번에 외울 거고 이런 식으로 외울 거야. 되겠어? 그래서 4개씩 끊거나 중간에 요거에 사이사이 섞어서 자, 수엘리베 이렇게 외우시고 수엘리베 이쪽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서대로. 근데 예전에 예를 들어서 약간 성적인 표현을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했을 때는 비키니 오픈해로 외우라고 했어. 비키니 오픈해. 외우기 쉽잖아. 비키니 오픈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꼭 남자애들은 그걸 상상한단 말이야. 서브놈들이. 자, 그래서 자 비키니 오픈해로 외우지 마시고 자, 요구로 갑니다. 어떻게? 붕신노마. 딱 좋죠. 붕신노마. 붕신노마. 얘가 이름이 붕소거든. 진짜로 이름 자체가 붕소야. 원소 이름이 붕소. 원소 이름이 붕소야. 이딴 원소 이름을 갖고 있는 애가 있어. 붕소야, 붕소. 얘는 붕소, 얘는 탄소, 얘는 질소, 얘는 산소입니다. 그래서 붕신노마. 딱 좋죠. 동생들 이름이 약간 딱 좋아요. 그죠? 붕신노마. 붕신노마. 6강까지가 붕신노마. 그죠? 그래서 원자 번호 몇 번? 여기서부터 5번, 6번, 7번, 8번. 되겠어요? 붕신노마. 이렇게 외우시고. 얘가 이름이 좀 길어요. 플로린입니다. 플로린. 원래 얘는 어디에 쓰냐면 불소예요. 불소. 우리 한국에서의 이름은 불소야. 불소. 어디다 써? 이빨 양치. 네. 양치하고 치석이나 이런 걸 좀 제거시키는 형태로 항상 치아 안에 일부분 불소가 포함되어 있어. 불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이제 치아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불소라고 외우지 마시고 여기가 붕소니까 이름 헷갈리니까 플로린으로 외우세요. 플레 나트륨, 마그네슘. 나트륨과 마그네슘 많이 들어보셨죠? 나트륨, 마그네슘. 오케이? 나트륨, 마그네슘. 그럼 벌써 몇 개까지? 원자 번호 12번까지 외웠어. 보자. 되죠? 수일립에 비키니 오픈을 말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이제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수일립에 분신노마 그리고 플레 나마 이렇게 외우시고요. 일단 5분 시간 드릴 거야. 일단 쭉 6개는 금방 외워. 어떻게? 욕으로 외워. 얘는 이제 발음에 유의해야 돼. 얘를 쭉 한꺼번에 슉 외우게끔 시킬 텐데 발음에 유의해야 돼. 발음에 똑바로 정색을 하고 엄마 눈을 쳐다보면서 나 원소기호 외웠어요. 씨바, 새끼야 이렇게 외우시면 그죠? 욕한 것처럼 돼버리니까 절대 약간 굴려주셔야 돼. 약간 고급지게 부립시다. 씨바, 새끼야 이렇게. 씨바, 새끼야. 딱이죠? 그죠? 동생 있을 때는 이렇게 해도 돼. 씨바, 새끼야 이렇게. 그죠? 난 지금 원소기 외우는 거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죠? 근데 엄마나 아빠 있는 데서 그죠? 뭔가 좀 굴려줘 고급지게. 씨바, 새끼야 이렇게. 씨바, 새끼야 그죠? 그래서 씨바, 새끼야 그죠? 씨바, 새끼야. 알규, 인황, 염소, 아르곤. 네요? 여기는 알루미늄 그죠? 알루미늄. 얘가 알루미늄 호일에 쓰이는 알루미늄이에요. 비행기 동체로도 많이 사용되고 알루미늄. 그다음 이쪽이 좀 외워지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반도체 주재로 되는 얘가 규소, 그리고 얘가 인, 그리고 얘가 황입니다. 마치 데칼코마니 마냥 완전한 데칼코마니는 아니죠. 왜냐면 얘가 인인데 얘랑 비슷하긴 하지만 얘는 SI.
그죠? 얘는 S 그냥 황이야. 그 우리 성냥에 이 뭐 붙이는 그거 그 황이 되는 거고 얘가 누구냐? 염소입니다. 염소예요. CL이 염소입니다. 염소 아르곤. 자 그러면 원자 번호 순서로 하니까 여기가 원자 번호 2번이고요. 여기 몇 번이야? 10번이야. 그지? 왜냐면 1, 2, 3, 4 쭉 해서 총 8개 있으니까 10번이야. 맞죠? 그다음 아르곤이 18번이야. 나중에 2번과 10번과 18번이 가지는 화학적 공통성을 또 설명할 거야. 세로는 세로끼리 묶어진 공통성이 있어서 그걸 또 그대로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18개까지 벌써 외웠죠. 아, S방 쓰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8번까지 다 외웠어 벌써. 그죠? 그리고 19번 칼륨, 칼슘 KCA입니다. 얘가 칼륨이고요. 칼륨을 다른 말로 포타슘이라고 돼. 근데 포타슘은 정식 명칭은 아니야. 칼륨이 우리 한국에서 쓰는 정식 명칭인 거고 영어식은 포타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 CA는 칼슘.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쉬는 시간이 끝나고 오면 당연히 여러분이 이 위치 맞춰서 원소 기호를 싹 외웠다 생각하고 백지를 드리고 여러분 20개를 다 구현을 시킬 거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 일단 여기 사이에 존재하는 금속 원소 몇 개를 외워야 해. 나눠드렸죠? 거기서 찾아봐. 동그라미만 치고 쉬었다가 모으게끔 시간 줄게. 자, 동그라미 먼저 치게. 혹시 여기 첫 번째 열에 망가니즈 찾았니? 몇 개의 금속 원소 외워야 될 것들 원소 기호도 외우게 시킬 거야. 동그라미 쳐봐. 색연필로 또는 색깔 있는 볼펜으로 망가니즈 MN 찾아서 동그라미 MN 찾았네. MN 망가니즈 찾았네. 그죠? 동그라미 이거도 외울 거야. 거기는 위치는 안 외워도 돼. 그냥 내가 망가니즈 쓰세요 하면 여러분이 MN을 쓸 수 있도록 망가니즈 옆에 철도 동그라미 FE 망가니즈, 철, 그 다음 오른쪽으로 계속 갑시다. 코발트도 외우세요. 니켈도 외우세요. 구리 외우시고요. 아연도 외우세요. 그래서 그 열에서는 자 망가니즈, 철,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까지 외웁니다. 되겠어요?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 아래 아연에서 아래로 내려갈게. 아연 있는 쪽에서 아래 있는 열로 내려가면 카드뮴 있죠? 그죠? 카드뮴에서 오른쪽 주석 보이나요? 주석 동그라미. 그쵸? 카드뮴에서 오른쪽 주석 동그라미 SN 카드뮴도 외우셔야 되고 빨리빨리 하자. 너네들 쉬는 시간이 줄어든다. 카드뮴에서 건너 오른쪽으로 주석 동그라미 치셨어요? 자, 카드뮴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은 동그라미 팔라듐 동그라미 하십시오. 됐어요? 됐어요? 자, 그리고 카드뮴에서 아까 주석 오른쪽으로 동그라미 쳤죠? 주석에서 아이오딘 동그라미 쳐주세요. 아이오딘 주석의 오른쪽 방향으로 I가 있어요. I가 아이오딘입니다. 그죠? 아이오딘의 위쪽에 있는 브로미도 동그라미. I랑 브로미는 비금속 원소인데 그 세로가 의미하는 바가 있으니까 같이 외워줘야 돼. 자, 그러면 아이오딘하고 브로미까지 동그라미 쳤죠? 그러면 맨 마지막 3열로 갈게요. 어디를 가냐? 여러분 방금 동그라미 치셨던 팔라듐 있었죠? 팔라듐 보여요? PD? 팔라듐에서 아랫열로 갑시다. 팔라듐에서 아랫열로 가니까 백금 있죠? PT. 플래티넘. 그죠? 플래티넘. 그래서 PT 외우시고 백금의 오른쪽에 금 AU 외우시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금의 오른쪽 HG 순 외우시고 동그라미. 순의 오른쪽 PB 납 외우세요. 돼요? 네. 자, 그럼 1번부터 20번까지 일단 먼저 외워두시고 쉬십시오. 쉬는 시간 끝나면 바로 백지 가지고 테스트할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족과 주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족은 세로 방향, 주기는 가로 방향. 그죠?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서로 섞여 있는데 여기가 H고요. H 첫 번째가 H. 그다음에 여기가 HE. HE. 자, 수헤르, 리베, 리튬, 베릴륨. 맞죠? 리베 쭉 건너뛰어서 붕신노마, 플레 나마. 오케이. 자, 붕신노마, 플레 나마. 맞죠? 나트륨, 마그네슘. 여기는 음소, 탄소, 질소, 산소. 다 소로 끝나요. 붕신노마 이쪽 라인은. 음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시기야. 오케이? 시기야. 자, 알루미늄, 계속. 인, 황, 염소, 아르곤. 그리고 칼륨, 칼슘입니다. KCA.
아르테닌, 칼륨, 칼슘이야. 자, 틀린 거 있으면 틀렸다라고 체크해. 외웠어. 잘했어. 자, 염소시 L이야. L 두 번째 잘했어. 자, 교소 SI 맞나요? 네. 네. 아이고 이렇게 또 줄을 끊느라고 고생하셨네요. 네. 어이구 봅시다. 아이고 잘했네요. 왜 한글 안 썼죠? 한글도 써야 돼. 한글도 써야죠. 그러면 안 쓰잖아요. 한글도 써야죠. 한글 모르면 어떡해. 한글도 다음번에 쓸 거예요. 한글 다음번에 쓸 겁니다. 자, 이거 뭐라고?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그죠? 알루미늄, 교소, 인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오케이. 자, 그럼 아까 했던 거 이어서 여러분 자, 134쪽 책 봐봐봐. 134쪽. 134쪽. 자, 지금 134쪽 아래에 쭈르륵 표가 나와 있고, 그죠? 자, 주기율표.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34쪽.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된 표인데, 가로가 뭐라고? 주기라고. 가로 주기는 뭘 의미한다고? 가로 주기는 자 원자의 전자 껍질 수를 이야기해. 원자가 둘러싸여져 있는 전자 껍질 수.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야. 원자가 놓여져 있는 전자 껍질 수를 의미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총 몇 주기 있다? 1주기부터 7주기 있어요. 주기율표상. 근데 우리가 외우는 건 1번부터 20번까지 외울 거니까 한 열, 두 열, 세 열, 네 열, 그죠? 여기 네 개 주기까지만 있더라는 거 보는 거고. 자, 가로 방향이 의미하는 건 주기더라. 원자들 하나하나들이 가지는 최종적인 전자 껍질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는 뭐더라? 족이더라. 세로 족. 이 총 몇 개 있었어? 18개 있었어. 그래서 자, 세로 방향이 의미하는 건 족인데 이게 몇 개 있어? 1족부터 총 1족이 아니야. 1족부터 총 18족까지 18족이 있어. 1족부터 18족까지 18족. 18족이 존재하는데 이 18족의 경우는 뭐를 얘기하나? 원자가 가지는 원자가 전자수. 설명할 거야. 원자가 각각 가지는 원자가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예요. 원자가 전자수.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1족은 말 그대로 제일 마지막에 존재하는 이 원자가 전자수가 다 하나여서 맨 왼쪽 세로에 배치되어 있는 거야. 2족은 두 개여서 맨 두 번째 세로로 배치되어 있는 거야. 돼요? 오케이? 1족, 2족. 그래서 총 18족까지 이렇게 존재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가시게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설명할 거야. 그러면 뭘 설명할 거냐? 자, 일단 주기율표에 대한 특성을 설명을 했고 오른쪽에 대한 문제를 풀기 전 한 페이지 더 넘겨와서 어디 보냐? 132쪽 봐봐. 132쪽 안에 다양한 원소의 종류, 원자의 구조를 설명할 거야, 제가. 원자의 구조. 자, 모든 종류의 원자는 아마 좀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전하를 띤 입자들이 모여서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플러스 전하, 파지티브, 마이너스 전하, 네가티브.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전하라고 하는 전기적 성향을 띠고 있는 입자들이 모여서 원자들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방금 여러분이 번호 순서 내고 원자 번호 1번이에요, 원자 번호 2번이에요, 원자 번호 3번이에요, 4번으로 외운 건 그 원자 하나하나의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질량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질량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각 원자들의 뭐를 최종적으로 띄고 있는 플러스 전하량, 그러니까 양성자 수를 읽어준 것 뿐이야. 오케이? 이 앞에다 쓴 건 원자의 질량이 아니야. 앞에다 쓴 건 원자 질량이 아니라 뭘 쓴 거야? 원자 번호를 쓴 거야. 여러분이 주기율표, 지금 현재 이렇게 놓여져 있는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수대로 어떤 규칙성을 가진 채로 원자 번호 수대로 나열해 놓은 거야. 근데 1번 다음에 3번으로 나열을 시켜준, 1번 다음에 여기 되고 3번으로 이렇게 같은 세로 방향으로 나열을 시켜준 이유는 각 원자들을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봤더니 이쪽 세로로 있었던 애들이,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자가 가지는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원자가 가지는 가장 바깥 껍질을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서 그들이 같기 때문에 화학적 공통성을 가져서 그래. 화학적 공통성을 갖는 얘네들끼리 같은 세로 방향으로 나열을 시켜줬다고. 왜? 가족 같다라는 의미로. 족 같다라는 의미로. 가족 같다라는 의미로. 오케이? 네, 그래서 나열을 시켜준 건데, 그러면 각 원자들이 다 어떻게 존재하냐? 자, 수소는 가운데 플러스 1 정도의 전하량을 띠고 있는 원자 핵이 있어. 오케이? 원자 핵. 그래서 모든 원소들은 가운데 중심에 거의 자신의 질량을 결정하는 핵 부분이 있어요. 그걸 원자 핵이라고 합니다. 각 모든 원자에 원자 핵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 원자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돼. 이 원자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뉘어져. 오케이? 양성자와 중성자 또 뭐야? 또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갖는 전하를 갖는 입자들이 모여서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각각 입자들이 모여서 최종 합들이 총 플러스 1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플러스 1 정도의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 원자 번호 1번이야 라고 해서 해놓은 거고, 그와 같은 패턴으로 그런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띄고 있는 각각의 낱개로 모여진 입자들이 더 최종적으로 모여서 헬륨은 최종적으로 플러스 2 정도의 전하량을 띄고 있기 때문에 넌 원자 번호 2번이야 이렇게 된 거야. 되겠어? 오케이? 예, 그래서 모든 종류의 각각의 원자는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근데 그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지는데, 얘를 여러분이 어차피 고등학교 통합과학에서 또 배울 거지만 이건 이제 플러스 1의 최종적인 합산에 플러스 전하량을 띠고 있는 입자의 최종적인 합산이 1이요 라고 하는 거고, 양성자, 중성자는 더 작은 단위들이 뽀개져서 그런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정석이적 일로로 붙어서 최종적으로 플러스 1을 띠게 되는 거야.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쿼크라는 아이들이 있어. 쿼크 들어봤어 혹시? 나한테 처음 듣지? 쿼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 쿼크가 두 종류거든. 업 쿼크, 다운 쿼크 두 종류가 있거든. 업 쿼크의 전하량은 플러스 3분의 2야. 전하량이 1이라고 하는 수치보다는 조금 더 작지. 작은데 플러스 전하량을 띄어. 오케이? 그 다음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띄어. 그런 입자가 여러분 혹시 빅뱅 들어봤어? 빅뱅? 그 가수 빅뱅 말고요. 그 우주가 탄생할 때, 별이 탄생되는 그 시점에 빵 하고 터지면서 우리 전 세계를, 우리 사람을 이루게 하는, 각 생명체를 이루게 하는 아주 많은 더 작은 단위 입자들이 터져 나왔다라는 설이거든. 오케이? 곧 배워. 별거 없어 하면서 배울 거야. 그러니까 많은 입자들이 각각 전하량을 갖는 각각의 입자들이 그 빅뱅 당시에 터지면서 업커크나 다운커크들도 터져 나왔어.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정도의 각각의 전하를 갖는 입자들이 다수가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빅뱅 당시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나는 플러스 3분의 2 정도의 전하량을 갖고 있는 입자 하나인데, 그런 게 여러 개가 있었고, 이런 것도 여러 개가 있었고, 이런 것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입자들 자체가 굉장히 질량이 가볍거든. 엄청나게 질량이 가벼워서 빅뱅 당시에 완전 고온이야. 엄청난 온도야. 그럼 봐봐, 우리 생각해보자. 온도가 높으면 어떤 물질의 운동성이 낮아요, 높아요? 높아요. 열받았으니까 막 움직이려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운동성이 엄청 높아가지고 미친듯이 얘도 얘 나름대로 열받아서 막 움직이고, 얘도 얘 나름대로 열받아서 막 움직이니까 나는 플러스 전하고 넌 마이너스 전하인데 서로를 인식할 겨를이 있겠어? 없겠지, 처음에는. 여기까지 따라하고 있어요? 빵하고 우주가 터졌을 때 당시에는 그걸 서로가 인식할 겨를이 없겠지. 근데 처음에 빵 하고 터졌던 그 에너지가 계속 에너지가 공급되는 게 아니고, 그 터졌던 에너지가 서서히 식어가거든. 우주가 식어가. 처음만 폭발을 하고 더 이상 계속 연속된 폭발을 안 하니까. 그래서 온도가 식어가면서 내가 플러스 3분의 2 정도인데 막 움직이고 있었어. 근데 움직임이 더뎌지겠지. 온도가 식으니까. 주변에 열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식으면서 원래 나 플러스 3분의 1인데 가만 보니까 내가 마침내 움직일 때는 쟤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너 마이너스 3분의 1 정도네? 너 마이너스의 전하네? 난 플러스 전하구나 하고서 너 내 스타일인데 만나볼까? 하고서 이렇게 붙는 거야.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붙어서 서로 끼리끼리 정성기적 인력으로 붙어서 왜? 난 플러스 전하량이고 넌 마이너스 전하량이니까. 그치? 난 플러스 전하량이고 넌 마이너스 전하량이니까 서로 끼리끼리 붙어 이렇게. 붙으면서 점점 질량이 커지게끔 각 원소들의 원자 핵을 형성한 거야. 또 배워. 여기까지는 이해는 되지? 온도가 뜨거웠어. 입자가 각각 질량을 갖고 있는데 그 고연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온도가 주변의 온도가 높으니까 막 미친듯이 지그들끼리 움직이다가
그지? 그러다가 서로 식으면서 각각 식으면서 난 플러스인데 넌 마이너스니까 만나볼까? 하고서 만나지면서 만들어진 게 각각의 양성자, 중성자라고 돼요. 양성자 하나는 자 업코크 두 개와 다운코크 하나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결합할 수 있겠죠? 그쵸?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1이죠? 그죠? 산수 빨라요.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4잖아. 거기랑 마이너스 3분의 1 결합해. 그러면 플러스 3, 위에도 그냥 3, 1이죠? 약분하니까. 맞죠? 그 다음 중성자는 또 어떻게 결합됐냐? 자, 막 돌아다니고 있었던 그 다운 커크 하나랑 또 다운 커크 하나랑 또 업 커크 하나랑 이렇게 결합한 거야. 그럼 얘는 정기적 전환량이 있어 없어? 0이네. 그치? 중성이네. 이런 식으로 뭉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수소의 원자핵이야. 최종적으로 최종 보수 얼마야? 합이 플러스 1이잖아. 그치? 최종 보수 플러스 1이잖아. 이게 수소 원자핵. 돼요? 수소 원자핵 만들어지고 헬륨 원자핵이 또 나중에 또 만들어지고 그다음 뭐 리튬의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뭐 베릴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충분히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지. 왜? 그런 입자들이 되게 많았고 걔들끼리 끼리끼리 더 뭉쳐지면서 각 원소들의 원자핵을 먼저 만들었어. 몇 가지 돼요. 오케이? 아마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이것까지를 설명해라 라고 하진 않아. 원자핵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 이 정도만. 근데 즉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는 것도 각각의 뭔가 더 정기적인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끄덕끄덕 모여서 붙어있는 최종 합이니까 원자핵이 뭐를 결정하는 거야? 전체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부분이다. 입자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양을 많이 갖고 있겠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각 원소의 원자핵 부분의 합이 원자핵의 합이 원자 번호랑 똑같아. 돼요? 오케이? 그래서 각 원소의 원자 번호는 뭐를 의미한다? 그 원소들이 가지는 양성자 수를 의미해. 양성자. 오케이? 양성자 수. 양성자가 이렇게 다 더해진 최종 합이 플러스 1이 수소. 이렇게 다 모여진 최종 합이 플러스 2가 헬륨. 이렇게 더 입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합쳐진 그 입자들의 최종적인 합이 플러스 3이야. 그럼 걔는 리튬. 되겠어? 따라오고 있어? 각 원소들의 원자합. 그리고 자 모든 종류의 원소는 전기적으로 다 중성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자, 또 기억할 거.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모든 원자는 전기적 중성.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자 우주가 빵 하고 터지면서 만들어진 당시 빅뱅 당시에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업코크하고 다운코크만 만들어진 게 아니야. 빵 하면서 터져 나왔던 것들 중에 자 플러스 3분의 2나 마이너스 3분의 1을 띠고 있는 업코크, 다운코크 말고도 얘네들과 비슷한 입자 근데 전기소 성향이 전체 마이너스 성향 1만큼을 그대로 통으로 가지고 있는 렙톤도 떠져 나왔어. 렙톤. 아까 이 이름이 뭐였어? 이 이름이 뭐였어? 플러스 3분의 2. 누구였어? 방금 지웠는데. 이 이름이 뭐였어? 플러스 3분의 2. 네, 업코크. 그죠? 업만 쓸게요. 업코크예요. 업코크. 그럼 얘는 이름 뭐였어? 그지? 다운코크. 업코크, 다운코크가 만들어지면서 빵 하면서 나올 때 얘네들 업하고 다운이라고 하는 코크들만 나온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완전히 띠고 있는 렙톤이라는 아이도 나왔어. 이 렙톤이라는 아이가 지금 우리가 듣고 존재하고 우리 일상에도 있는 전자예요. 전자. 오케이? 렙톤 다른 말로 전자. 돼요? 오케이? 그 렙톤이라고 하는 전자라는 아이도 그 빅뱅 당시에 동시에 빵 하고 동시에 탁 터져 나왔었어. 같이 터져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렙톤이라는 아이랑 저 양성자, 중성자의 최종적인 어떤 질량을 따지게 보면 봐봐. 이렇게 묶어져 있는 얘네들의 상대적 질량은 1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1은 그지? 최종적인 플러스의 전화적인 성질이 아니라 질량이야. 상대적 질량. 양성자의 상대적 질량이 1이야. 또 이렇게 합쳐진 얘네들의 상대적 질량도 1이야. 계산해봤더니 양성자와 중성자의 상대적 질량이 1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제 막 우주 빵 하고 터지면서 빅뱅 다시 딱 터질 때 렙톤이라고 하는 전자도 같이 터져 나왔던 있잖아.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얘도. 그지? 근데 그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라고 하는 아이의 상대적 질량을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어. 그랬더니 양성자와 중성자가
1 정도의 상대 질량을 띠는 거에 비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인류 상대 질량이 이 정도야. 1837배가 아니라 그거 분의 1이야. 그럼 얘는 가벼운가 무거운 거야? 엄청 가벼운 거지. 지민아 여기 봐봐. 얘의 상대 질량이 1. 얘네들의 합산도 상대 질량이 1. 얘네들의 합산도 상대 질량이 1이거든. 근데 요 하나 알갱이, 전자 하나 알갱이의 상대 질량이 얼마래? 1이 아니라 이 1에 1837배가 아니라 그것분의 1이라고. 그러면 너무 가벼운 거야. 그럼 질량이 얘네들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똑같은 에너지를 공급을 해줬을 때 훨씬 더 빠릿빠릿 움직이겠지. 돼요? 전자는 질량이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가볍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충분히 수소의 원자핵하고 헬륨의 원자핵이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각 원소들의 원자핵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서 우주가 충분히 식어야지만 전자가 막 더 미친듯이 움직이고 있을 거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플러스 1 정도의 전하를 띠네. 보니까 얘가 플러스 2 정도의 전하를 띠네. 원자핵이. 보니까 제가 플러스 3 정도의 전하력을 띠네. 그럼 내가 넌 플러스를 띠고 있는데 나는 마이너스 1만큼의 전하력을 띠고만 있으니까 몇 개가 가서 붙어서 너랑 같이 인력으로 놀아줘야 되겠다 하고 붙어서 중성의 원자가 만들어진 거야. 오케이? 그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자, 요렇게 플러스 1 정도의 최종 합을 가지고 있는 수소 원자핵이 먼저 만들어졌어. 수소의 원자핵.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더 많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플러스 2 정도의 전하를 가진 헬륨의 원자핵이 먼저 만들어졌어. 근데 그렇게 원자핵이 먼저 만들어지고 있는 동안까지도 뭐는 여전히 전자는 막 미친 듯이 더 움직이고 있었다고. 왜? 질량이 너무 가벼우니까. 그러다가 충분히 우주가 식어서 난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고 있는데 내 움직임이 더뎌졌어. 난 마이너스인데 쟤가 플러스거든. 내 스타일이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 야, 팔로 너 계정 몇 번이야? 너 나랑 팔로 하자. 이렇게 DM 따는 것처럼 팔로 따는 것처럼. 그래서 자꾸 이 주변에 얼슬렁 거리면서 넌 플러스 1개, 난 마이너스 1개 중성 상태의 원자가 만들어진 거야. 돼요? 너가 플러스 2개야. 그러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 2개가 맴돌면서 중성의 원소가 만들어진 거야. 넌 플러스 3이야. 그러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 3개가 맴돌면서 중성의 원자가 만들어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전기적 중성이다라고 하는 건 모든 종류의 원자는 전기적 중성이다라고 하는 건 얘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수만큼 전자도 하나, 2개 맴돌고 있는 거고 돼요? 얘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수만큼 전자 하나가 맴돌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모든 종류의 원자는 전기적 중성이고 이 원자 번호의 수만큼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럼 봐봐. 133쪽에 8번과 9번과 10번 있거든. 그거 한번 해줘봐. 8, 9, 10 먼저. 8번, 9번, 10번. 노래를 내가 들어가고 메일을 누가 들어가지 여기? 아, 주원쌤이 들어가구나. 괜찮아요? 근데 잠이 왔다가 사라졌다가 왔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 같은 느낌? 다 했어? 8번, 9번, 10번?
하고 있지? 시간 좀 더 줄게. CO2는 이산화탄소죠. 8번, 9번, 10번만 하시라고요. 자, 일단 8번, 9번, 10번 오늘 원소의 구조까지, 원자의 구조까지 했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위치, 틀 맞춰서 주기율표 틀에 맞춰서 암기까지 했는데 내일은 또 이어서 화학을 하실 것 같아. 자, 8번 봐봐. 8번에 1번 원자핵의 구성 입자면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는 부분 물어봤어요. A가 있고 A를 확대한 게 C와 D죠. A가 있고 A가 확대된 게 C와 D인데 C는 최종적으로 플러스의 전화량을 띄고 있는 입자인데 D는 어때? 플러스 전화량 안 띄네. D가 누구야? 원자핵의 D가 중성자. 그 다음에 원자핵의 C가 최종적으로 플러스 1의 전화를 띄는 뭐야? 양성자. 그치? 그래서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는 건 C, 양성자를 의미하니까 첫 번째 답은 C여야 되겠지? 8번에 C. 자, 전하를 띄지 않은 거 중성자 D여야 되겠지? 전하를 안 띄워. 왜? 마이너스 3분의 1, 그다음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이들끼리 모여진 거니까. 그지? 중성자, 양성자 기호로 안 썼어요? 자, 기호로 잘 써줘야 돼. 그 다음 마이너스 전화를 띄는 건 누구야? 전자, lep톤. 그지? 누구야? B죠, B, 전자. 그리고 지금 현재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죠? 양성자가 6개 있잖아. 그지? 플러스 6이야. 원자 번호 6번인 탄소인 거야. 그럼 전자도 6개 있겠지. 마이너스 6개. 그지? 그래서 자,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고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원자핵 A고요. 원자핵 주위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건 전자 B죠. 그죠? 잘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다 맞았어? 진짜로? 틀렸어요. 하나 틀렸어요. 뭐 틀렸어요? 앞에 시계가 뭔지 모르겠어요. 앞에 두 개가 뭔지 모르겠어요. 8번에 1번, 2번? 8번에 1번, 2번 설명했는데 설명할 때 못 들었어요. 8번에 1번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고 원자핵 구성하는 입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단다. 양성자는 최종적으로 플러스 1의 전화를 띄고 있는 거.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는 거 누구? 거기 기호의 C잖아, C. 첫 번째 C, 두 번째는 D. 전화를 안 띄는 중성자. 자, 양성자는 자 거기 혹시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적어봐. 양성자의 기본 값은 누구누구로 이어졌다고? 업커크, 업업 D. 그러니까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로 모여져서 플러스 1의 최종적인 전화를 갖고 있죠. 두 개의 업커크와 다운커크 하나니까. 이거 적어줘. 이거 얘들아 나와. 언제? 지금 중2 때는 안 나와도 혹시 근데 학교 선생님이 야 너네 어차피 통합학하면서 수능 볼 때 여기 배우니까 외워라 하고 설명하실 수 있어. 얘가 업이고 얘가 업이고 얘 따분이죠? 맞죠? 중성자는 뭐가 뭐로 이루어졌어? 중성자 어떻게 이루어졌겠어? 그럼 중성자는 업 DD 그지? DD가 2개, 다운커크 2개, 업커크 하나 이렇게 맞죠? 그래서 얘는 전화를 띄지 않는다. 전화를 갖지 않는다. 네, 얘는 전화를 갖는다. 플러스 1의 전화를 갖는다. 맞죠? 오케이? 네, 그래서 양성자가 총 그렇게 덩어리들이 총 6개 있으니까 얘는 탄소입니다. 자, 다음 원자에 대한 설명. 원자니까 전자로 맞네요. 첫 번째고 중성 양성자 주는 전하량 크기가 부호가 같다. 아니, 양성자 전자가 전하량의 크기가 같아요. 전하량 크기는 같아요. 근데 부호가 안 같죠? 하나는 포지티브, 하나는 네거티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달라요. X. 자, 원소의 종류가 다른 까닭 듣고 있어요? 원소의 종류가 다른 까닭은 원자의 양성자 수가 맞습니다. 플러스의 최종값이 달라서 10번 보니까 총 3개고 총 5개고 총 8개 있죠. 양성자 수와 똑같은 개수만큼 전자수를 갖고 있어서 3, 5, 8개입니다. 자, 숙제 체크해봐. 내일 여러분이 오실 때 주기율표 1쪽과 18쪽 그 다음 옵틱 규칙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건데 자, 어디를 풀어 오셔야 되냐면 141쪽 12번에서부터 141쪽 12번에서부터 네
15번까지. 내 숙제야. 142쪽에 있는 자 15번까지. 12번부터 15번까지.